이러면 국제정세 이건 자꾸 빼먹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 1914년에 시작해서 1919년에 끝납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은 6년간 벌어진 전쟁인데 1, 2차 세계대전 역시 공이 일으킨 나라가 어떤 나라죠? 독일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독오오의 세 나라가 독일 옆에 있는 독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나라죠.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언어와 문화가 독일과 똑같은 오스트리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예요. 네,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로 동쪽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스트에 있는 땅, 이스트랜드야 오스트리아가. 요 오는 뭘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인데 지금의 어떤 나라예요? 헝가리? 튀르키예입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터키라고 불렀죠? 근데 터키는 미국 영국에서 얘네를 부르는 거고 뭐랑 똑같아 발음이. 터키 칠면조. 남의 나라를 칠면조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튀르키예 스스로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네 나라 말로 우리가 한국을 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얘네가 뭐 아시다시피 워낙 큰 나라였는데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완전 인수분해가 돼요. 자기 쪼개진단 말이야. 지금의 막 아랍 국가들, 저기 누구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분리 독립되고, 그렇죠? 오스트리아도 이때 지금의 오스트리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다 갖고 있었던 오스트리아도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요런 나라들이랑 어떤 나라랑 붙어요? 연합국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영국, 그렇죠? 프랑스. 이 말이 근데 되게 웃기죠? 영국은 잉글랜드란 말을 음을 따온 거고 한자어로. 프랑스는 말 그대로 지네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는 영어로 하면 뭐죠? 프렌치죠?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토스트. 영국도 사실 이때 당시에는 잉글랜드가 아니죠. 그레이트 브리튼이잖아요, 그렇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합친 그레이트 브리튼입니다. 거기다 이제 식민지도 엄청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러시아.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꼭 그렇게 발음하잖아. 러시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14년부터 19년까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근데 왜 세계대전이냐, 유럽전쟁이 아니라 얘네들이 다 식민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식민지에서도 지들끼리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독일이 어떻게 합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해서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영국 배들 다 보내버리다가 미국 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빡쳐가지고 참전을 해요. 미쿡. 요런 양상이죠. 누가 이겨요? 연합군이 이죠. 여기가 패배하고. W랑 L은 뭔지 알겠죠? win, lose. 근데 문제는 전쟁 중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요? 빨간색으로 했어, 빨간색으로. 혁명. 그치, 무슨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우리 대머리 레닌 형님 알아요 혹시? 레닌이라고? 물론 처음에는 레닌이 주도한 거 아니고 또 그다음에 맨셰비키, 볼셰비키 뭐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내전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2학년 때 세계사 때 배우시고 선택하신 분들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 나라 이름을 이제 소련. 이 소련이라 근데 말도 겁나 웃긴 말이야. 여러분들 동아시아 사라는 과목도 있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할 때 동은 무슨 동자예요? 한자어잖아. 한자어. 동력 동자. 근데 아시아는 무슨 말이야? 영어잖아. 그쵸? 한자어랑 영어랑 합쳐진 이상한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말이야. 여러분들 소는 소비에트예요. 소비에트. 려는 뭘까? 소비에트는 소는 소비에트고 려는 연방이란 뜻이야.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비에트가 무슨 뜻이냐? 소비에트가 러시아 말로 연방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야? 연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전 앞, 모찌 떡 뭐 이런 개념이죠. 역전이란 게 뭐야? 역 앞이라는 것이잖아. 역전 앞이라는 건 뭐야? 역 앞. 모찌 떡은 뭐예요? 일본말로 모찌가 떡이잖아요. 그쵸? 떡떡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냥 똑같은 말이야. 소비에트 연방. 이게 이상한 말이죠. 하여튼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소련이 약소국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왜? 사회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만든다 그랬어? 꼬민? 테른. 뭐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꼬민테른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회자들이 신간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간회를 해체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개념이 뭐래요?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노동자나 농민들이 있는 사람들, 지주나 자본가들을 어떻게 혁명으로 때려잡아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사회주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약소국한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이런 소련이 등장했다는 게 그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회주의가. 그래서 이 소련이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 여러분 스탄 나라들 알아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 그런 중앙아시아 나라들까지 다 흡수하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 어떤 나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이런 나라들 다 흡수합니다. 주변국들 다 흡수해요. 그러다가 소련이 망하고 나서 그 나라들이 다 쪼개져서 분리 독립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전쟁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맺어지고 여기서 무슨 조약을 맺게 됩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무슨 궁전? 베르사유 궁전.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의해서 이후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무슨 주의? 민족? 자결주의. 무슨 영향을 준다? 3.1운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고,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한청년단의 김규식 등이 파견된다 뭐 배웠어요? 배웠겠죠.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예. 신한청년단.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하기 위해서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가잖아. 신한청년단에서. 그런 이 일련의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들도 알아두셔야겠죠. 예. 일단은 잠깐만 잘라주세요. 무슨 소리야? 정정하셨거든?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밑에 박스 보세요. 일제강점기의 종교별 주요 활동.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넘어갔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도 종교도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대종교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종교는요, 누구를 숭배하냐? 우리 시조, 어떤 할아버지? 댄군 헤레베지? 단군을 숭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민족 종교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민족 종교.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든 종교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사람이 나 철이야. 나철이야. 나철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145정 암살단 얘기했죠? 한번 자신을 하고
그걸 만들었던 나철과 오기오가 이제 이완용 등을 애게 찌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지고 이 대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만듭니까? 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중광단을 만든다 그랬죠? 중광단은 뭐라고 했어요? 무장단체. 한마디로 독립군이죠? 독립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군대까지 만드신 분들이에요. 네. 자, 불교. 일제강점기 불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의 친구 한용운. 예. 한용운은 이제 본명이고 법명은 만해 스님이죠. 만해 스님. 이 만해 스님, 한용운 스님은 뭐 하시냐? 불교 혁신운동, 불교 개혁운동이죠 한마디로. 불교가 그동안에 뭐 조선시대 때 핍박받은 것도 있고 너무 구시대적인 것도 있으니까 불교를 혁신하자, 불교를 다시 퍼뜨리자, 대중화하자, 뭐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랑 일본 불교랑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그 종파가 다르다고 하죠. 그 기독교로 치면은 개신교도 감리교가 있고 뭐 장로교가 있고 뭐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종파랑 일본 종파랑 좀 달라. 그래서 그 예법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일본 불교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예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찰령이라는 거를 일본 애들이 만듭니다. 네. 사찰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불교를 일본 불교를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일본 불교에 잠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군산이라는 그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일본식 사찰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놀러 가면은 이성당 뻥집에서 빵 먹고 그 동국사 한번 구경 가보세요. 그래서 이 사찰령을 폐지하라라는 사찰령 폐지 운동도 실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또 불교 말고 기독교도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표현하고 신교. 교회죠, 교회. 지금 목사님들 계시는데 개신교에서는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신사참배운동 거부다. 신사참배 거부운동. 자, 대표적인 게 어떤 학교냐? 요 근처에 있는 대성 말고 숭실. 네. 그래서 기독교 엄청 유명한 기독교 학교예요. 평양에서 만들어진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신사참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황은 아니고 일본 전통 종교라 그랬죠, 신사가? 일본 전통 종교인데 거기다 대고 뭐 절하라고 하는데 기독교 입장,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우상 숭배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 신 아니면 다른 신을 모실 수가 없잖아. 당연히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개신교 계열 학교들이 폐교당해요. 대표적인 게 숭실학교입니다. 윤동주가 숭실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윤동주가 숭실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숭실학교가 폐교됐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평양에 있다 그랬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숭실고등학교랑 숭실대학교는 재단이 찢어져가지고 숭실대는 저 남쪽으로 내려갔잖아, 그렇지? 위치가 좀 다르죠. 어쨌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한다, 개신교에서.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가 또 있어요? 천도교 있죠? 천도교는 뭐가 이름 바꾼 거라고 그랬어요?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동학에 있었던 사람 천도교에 활동했던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 방정환.
그 쇼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드립 친 거죠. 그래서 개벽이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운동들, 천도교, 동학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평등이죠. 인내천, 사인여천 이런 거. 사람과 상관의 평등이 중요하니까 뭐 사회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소외받는 계층, 뭐 청년 운동, 아까 얘기했던 소년 운동, 어린이날 만들어졌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여성 운동, 농민 운동 등을 전개합니다. 등을 전개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로는 카톨릭이라고 하죠. 한자어로는 뭐라고 해요? 천주교죠. 개신교랑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 같은 종교인데 종단이 다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서로 다른 종교라고 생각해요. 카톨릭이랑 개신교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는 말도 못합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뭐 메리냐, 엘리자베스냐, 뭐 이렇게 왕 바뀔 때마다 막 수백 명씩 죽어 나가요.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종교야? 어쨌든 천주교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카톨릭이죠, 카톨릭. 네. 카톨릭에서 또 사회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회사업을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그런 거죠. 네. 원래 종교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천주교도 좀 멋있어. 의민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의민단도 무슨 단체냐? 무장단체예요. 무장투쟁 단체야. 싸워서 일제를 물리치자라는. 이게 사실 종교에서 살생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잖아. 근데 이 양반들이 대단한 거야. 종교단체에서 무장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임진왜란 때 뭐 승병들, 스님들이 활약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것도 근데 불가에서는 뭐 얘기해요? 한낱 미물도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스님들이 나간 거야. 이게 계율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계율도 알고 사람을 죽이면 내가 지옥 가는 걸 알지만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원불교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일제강점기 때 원불교라는 종교가 창시됩니다. 원불교. 박준빈이라는 사람이 원불교를 창시합니다. 아니 근데 뭐 원불교니까 불교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불교 짝퉁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뭐랄까 이 생활을 혁신하는 걸 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약간 근대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미신을 타파하라. 그 다음에 근검 저축해라. 그러니까 흥청망청 낭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허례허식 같은 거 있죠?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제사 지내는데 막 음식 많이 하고 막 상다리 휘게 하고 막 어려운 막 제문 읽고 막 이런 거 허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허례허식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생활 속에 어떤 신을 이슬람이나 기독교 계열은 우리의 신을 믿는 거잖아. 신한테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 원불교는 신앙적인 개념보다는 이 삶의 습관이나 생활의 태도를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원불교의 새생활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종교가 좀 어렵고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좀 야 이거 이딴 거 왜 배워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종교는 빼고 싶었는데 근데 또 종교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활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잘라주세요. 완전히 잘라.